왜 일본의 언론 자유도는 낮은가? 감시 미디어의 실태. 일본 뉴스. 국경 없는 기자회가 5월 3일 발표한 2023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국가 180개국 중 47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론 상황에 대해 국경 없는 기자회는 언론계가 아닌 다른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은 언론 매체를 인수하며 이해 상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언론 자유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지수 순위는 2017년 63위에서 2018년 43위로 급상승했고 2019년 42위까지 상승했습니다. 이후 2020에서 2021년 42위, 2022년 43위로 3년간 약간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10위 동티모르, 13위 뉴질랜드, 19위 사모아 등이 눈에 띄는 순위입니다. 우리 정부가 닮으려고 발버둥 치는 G7 선진 경제대국 일본은 68위로 47위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낮은 언론 자유 지수 실태를 밝힌 일본 언론의 기사 하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15일 PHP 온라인 쇼츠에서 보도한 왜 일본의 보도 자유도는 낮은가? 이케가미 아키라가 말하는 감시받는 미디어의 실태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NHK에서 재직 후 은퇴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이케가미 아키라의 강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편집한 것입니다. 아베 정권은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선거 기간 중 방송사는 방송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스스로 정치적 공평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정권 시절인 2014년 자민당이 방송사에 대해 선거 보도에 치우침이 없도록 하라고 일부러 문서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정치 관련 토론 프로그램이 격감 신청이 있었을 뿐인데 귀찮은 것을 피하기 위해 현장이 이축되어 버렸습니다. 아베 정권은 신청뿐만 아니라 항의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TV 프로그램과 뉴스를 세세하게 체크하고 뜻에 맞지 않는 내용에는 빈번하게 항의했습니다. 나도 TV 프로그램에서 정권의 정책에 대해 객관적인 해설을 하면 바로 정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결코 정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입장을 설명하겠다는 것이지만 결국은 친정권적인 해설을 해달라는 의도일 것입니다. 이런 압력을 반복적으로 받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표현에 조심하게 됩니다. 파리에 거점을 둔 비정부 조직 국경 없는 기자단은 매년 보도 자유도 랭킹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발표된 랭킹에서 일본은 180개국 중 68위로 G7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2010년에는 11위였지만 2013년 53위, 2014년 59위로 하락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충분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크게 순위를 낮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민주당 정권 시절에 순위가 높았던 것은 정부 기자회견이 인터넷 미디어 등에도 개방된 것이 공헌했습니다. 그 후 제2차 아베 정권이 되면서 인터넷 미디어나 프리랜서는 손을 들어도 거의 지명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해외 미디어에는 노골적인 미디어 조작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미디어가 눈치 보는 상대는 정부만이 아닙니다. 대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자나 편집자가 불편한 정보를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는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미디어의 해외에서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부담없이 동영상을 전송, 시청할 수 있게 되어 과거 TV와 신문이 독점하고 있던 정치인의 기자회견을 노컷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정치인의 말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은 기자뿐이었고 국민은 편집된 기사를 읽고 짧게 잘라낸 영상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평등하게 정치인의 주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청의 공식 발표도 모두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 전후 문맥까지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기자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말을
직접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TV와 신문이 인터넷 미디어를 깔보는 풍조도 없어졌습니다. 인터넷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많아 중요한 정보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 쪽에서 매스컴에 대한 비난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스컴의 보도는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진실은 인터넷에서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믿는 것이 있어서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인터넷상의 트렌드가 여론이 아니라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리플을 다는 사람, 정보를 발신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는 읽거나 보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붐이 되어도 극히 일부 사람들만 자주 게시를 하고 있을 뿐이며 세상 전체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인터넷은 매우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중국처럼 인터넷에 대해서도 엄격한 검열을 하고 규제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다행히 현재의 일본에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의해 정치의 세계가 곧바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지만 선거에서 활용 등 지금까지 없었던 국민과 정치와의 관계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이것은 미디어에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좌편향 보도, 자신들이 비난하기 쉬운 부분만을 잘라낸 보도. 미디어는 스스로 공평성이 부족합니다. 자유도를 낮추고 있는 것은 미디어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심하지만 일본인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경험이 없다. 그래서 그 가치도 지키는 것의 중요성도 지키는 방법도 모른다. 어쩔 수 없는 사상적 후진국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경험이 많지 않을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미 선거제도 등에서 일본보다 앞서 있다고 느낀다. 다음 댓글입니다. 권력은 감시되어야 한다고 하면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미디어도 감시받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사실의 뒷받침이 없는 자의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미디어가 있는데도 그것을 방치하면 국민이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요. 미디어는 무엇을 하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언론의 자유는 아닐 것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위안부 사건을 거짓말로 조작했다. 이것도 보도의 자유인가? 이로써 일본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 그리고 아사히는 모르는 채 하고 있다. 언론도 감시되어야 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매스컴이 쓰레기라고 야유받는 원인은 언론에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토리츠 가공 해견 사건이나 요시다 조서 문제 등 언론의 스캔들이 다발하기 때문에 전혀 신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반성해야 한다. 이상입니다.